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권 주자들의 대선 출마 선언도 잇따르면서 새누리당의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 지역의 민심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지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 소추로 보수 진영은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으로 분열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수의 중심이었던 대구 경북 지역도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세가 추락하면서 민심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역시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는 큰 파괴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자기 몸도 추스르지 못하는 양당 입장에서는 보수의 산실이라는 대구에서 무언가 어떤 변화의 바람, 어떤 새로운 통합의 바람을 찾기에는 아직은 너무나 에너지가 떨어져 있죠. 여당에 실망하면서 탄핵 전국 초기에는 지역에서도 야당의 지지율이 다소 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호남 민심 잡기에 치중하고 있는 데다 보수 성향의 지역 정서를 감안하면 야당 지지율이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야권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보다는 호남 쪽에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TK 지역 사람들로서는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 같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고, 이처럼 지역 민심이 분산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대선 주자들이 너도 나도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고 탄핵 전국도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 세력 간의 예측하기 힘든 합종 연행 등 앞으로도 복잡한 전국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강력한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 지역 민심이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어떤 변화의 바람을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중국 쿤밍에서 전지훈련 캠프를 펼치고 있습니다. 복귀를 앞두고 팀 전력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데 대구FC 캠프의 생생한 소식 중국 쿤밍 현지에서 서건 기자가 보내왔습니다. 평균 해발 2,000m에 육박하는 중국 쿤밍. 고지대라는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훈련을 통해 강한 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기후들, 그런데 지금 이게 고지대다 보니까 이런 폐활량이나 산소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선수들한테는 체력적 부분,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이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환경이고. 특히 올해부터 상대할 클래식 팀들은 지난해 만났던 챌린지 팀들보다 분명 어려운 상대. 무엇보다 시즌 끝까지 집중력을 이어가기 위해선 체력이 필수입니다. 쿵민이라는 데 와서 좀 고지되고 좀 힘들지만 그래도 극복할 수 있도록 선수들하고 모두 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좋은 성적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쿤밍을 찾은 대구FC는 체력 강화와 함께 기존 전력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같이 승격한 강원 등 다른 팀에 비해 화려한 전력 보강은 없었지만 승격을 이뤄낸 멤버들의 조화를 바탕으로 기존 선수들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어떤 경기를 하냐 이런 것보다는 팀이 어떤 색깔로 가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용병들의 조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친구들의 좀 단단함을 더 구축을 더 해야 돼요. 승격이라는 좋은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로 임한 쿤밍 전지훈련 캠프. 급격한 변화보다 안정과 조화를 바탕에 둔 대구FC의 선택이 클래식 무대에서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네, 대구문화방송은 2017년 새해를 맞아 경북 지역 기초단체장에게 올해 계획을 들어보고 있죠. 기획뉴스 오늘은 호국의 고장 칠곡군이 올 한해 어떤 목표와 과제를 세우고 있는지 백선기 칠곡군수에게 들어봅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칠곡군은 시승격을 위해서 작년에도 많이 노력하셨는데요. 네. 올해 군정 목표 먼저 설명해 주시죠. 교육, 또 문화, 복지, 또 안전 이러한 인프라 구축이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인프라 구축에 저희들이 매진을 할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입니다. 그래서 인구는 저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좀 선순환적인 그런 구조로 인구 유입 정책을 마련해서
시성격을 이룩하는데 밑거름이 되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호국을 주제로 한 호국평화기념관이 낙동강변에 들어섬으로써 거기에 간호산성, 또 기존에 있는 가산산성,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호국을 주제로 좀 산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관광 자원들이 확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들을 연계를 해서 좀 더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관광 자원, 자연적으로 가족 단위의 관광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그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공직자들이 경상비 절감도 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기도 했고, 또 재원의 마련을 위해서 각종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다각도로 노력을 많이 해서 지난해 말로 저희들이 약 한 81%를 상환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그토록 바라던 정말 빛없는 자치단체에 우리 칠곡군도 당당히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올해는 외관 3산업단지 그리고 농기계 특화 농공단지가 본격적으로 공장 건립이 되고 가동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그런 일자리들이 우리 칠곡에서 좀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 명절 고향에서 보내고 오늘부터 서서히 다시 일터로 향하는 귀경객들이 늘다 보니 고속도로는 종일 차량이 가다 서다를 반복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자세한 교통 상황은 어떤지 한국도로공사 대구 경북본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심영을 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설 연휴 셋째 날인 오늘 귀경 행렬이 이어지면서 대구 경북권 내 고속도로 곳곳으로 정체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지금은 정체 많이 풀린 상태인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 북대구입니다. 오전부터 금호분기점에서 도동분기점 일대로 어려웠는데요. 저녁 시간이 되면서 정체는 풀렸습니다. 현재 서울 부산 양방향으로 전 구간 원활합니다. 다음은 중앙고속도로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역시 저녁 시간이 되면서 정체는 많이 풀린 상태고요. 춘천 방향으로 동명휴게소 일대 시원하게 이동 가능하겠고, 반대 부산 방향으로는 다부에서 금호분기점까지 시원하게 이동 가능합니다. 이어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가장 어려운 구간이죠. 중부내륙고속도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상주터널 일대인데요. 양평 방향으로 상주터널 일대에서 서행되고 있고, 같은 방향으로는 문경세제 부근으로 11km 구간 지정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대 창원 방향으로는 소통 상태 좋습니다. 이어서 대구 포항 고속도로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화면 와촌 휴게소 일대인데요. 양방향으로 전 구간 시원하게 이동 가능합니다. 끝으로 광주 대구선 고령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대구 광주 양방향으로 역시 보시는 것처럼 시원하게 이동 가능합니다. 현재 대구 경북권 내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제외하고 여유로운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대구 경북간 내 추구 교통량은 28만 4천여 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면 많이 미끄러운 상태니까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대구 경북본부에서 심영은이었습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제작 지침인 학습 지도 유령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할 방침이라는 어제 언론 보도에 대해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주장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침탈 행위라며 역사를 왜곡하는 학습 지도 지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도록 일본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구지방경찰청이 악성 사기 추적팀을 운영해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487명을 검거해 63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초 호텔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연 25%의 수익을 주겠다며 5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60대 남성을 고소장 접수 석 달 만에 검거해 구속하는 등 경제팀 수사 문화를 피의자 추적 검거 중심으로 운영해 검거율과 피해자 피해 회복률이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의 검거 인원은 전체 검거 인원 487명 가운데 382명으로 2015년에 비해서 90% 정도 증가했고 피해 회복 금액도 2015년 13억 4천만 원에서 지난해 61억 2천만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 유입에 대한 대구 경북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의 2016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 경북민의 절반 이상이 환경 문제에 대해 불안하다고 답했는데 특히 황사와 미세먼지 유입에 대구 시민들은 79.5%, 경북도민들은 72.7%가 불안하다고 답해 환경 불안 요인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해 화학물질과 방사능 유출 불안감이 컸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에도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전국 최장 94km의 민자 노선인 영천 상주고속도로를 오는 6월에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